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는 이 전기차 그 프라이스 패리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또 이제 우리가 좀 매크로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의 이제 배터리 산업, 중국이 죽으면 K 배터리가 기회가 온다. 이거는 이제 공식인 것 같아요. 이제는 공식이고, 지금 이제 중국 쪽의 이제 배터리 산업에서 이 해외 투자를 그 중국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를테면 이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중 중에 한 10% 정도 투자를 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 정도, 30%대 후반대 정도 투자를 했고, 그 밖에 이제 동남아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좀 해놨거든요, 중국이. 근데 문제는 유럽이에요. 유럽 쪽에서 이제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배터리 산업에서 이 해외 진출을 이제 계속해서 가속화하면서 입지를 좀 넓혀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은 중국 위협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갖고 K 배터리에 있어 갖고 이제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죠? 이 탄탄한 이 내수 시장을 통해 그 얻은 이런 자금력이 있고, 그리고 정부까지 이렇게 지원을 또 잘 해주기 때문에 이 해외 진출을 좀 뒷받침해주고는 있지만, 중국 배터리 산업의 이런 본진, 그러니까 로컬 시장이 어려워지게 되면 해외 진출 전략에도 크게 흔들릴 공산이 크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 그 배터리 시장은 거의 LFP 중심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LFP 쪽은 너무 이제 레드오션화가 심해지고 있고, 그 사실 이거 자체가 이 중국 그 배터리 업계에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 LFP 이 셀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국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배터리 업계 기업이 이제 겪고 있는 EV 시장의 캐즘과는 좀 다른 성격의 이런 기술적인 캐즘을 지금 현재 겪고 있어요. 기술적 캐즘. 그럼 앞으로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내부적인 시장 변화와 맞물려 갖고 이런 해외 EV 시장에 있어 갖고 캐즘이 중국 배터리 산업에 있어 갖고 해외 투자 축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철수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K 배터리가 이제 반사 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하나의 또 기회라고 보여져요. 기회라고 보여지고, 그동안 이 기술력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고, 이 캐펙스를 꾸준하게 늘려왔던 K 배터리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국내 이제 배터리 이 밸류 체인의 이런 모멘텀 회복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지금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중국 배터리 업계가 워낙 이제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CATL, 최근 이제 CATL에서 리튬을 생산 중단한다. 지금 케일수록 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시성 이춘 리튬 공장 가동 중단을 또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CATL 감산 소식에 있어 갖고 지금 리튬주들이 현재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지금 탄산 리튬 채굴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산 리튬 현물가가 이 채굴가보다 낮아졌다. 이거는 이제 마진이 안 남는 구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그래 왔지만 뭐든 이제 감산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거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업체 같은 경우 감펑 리튬이라는 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또 오른 바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그 SQM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앨범알 주가가 최근 들어가고 갭상승 이후에 60일선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리튬주들이 스물스물 지금 반등세를 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 오늘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리튬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배터리 이제 원가를 구성하는 구조에서 여기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재료비가 66%가 이제 드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양극재, 뭐 분리막, 뭐 전해, 음극재, 뭐 기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양극재가 62%나 이제 차지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양극재를 또 이제 뜯어보게 되면 이게 이제 수산화 리튬이 거의 한 55%, 전구체가 28%, 가공비가 17% 정도 든다라는 거죠. 수산화 리튬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를 한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기술력으로 있어 갖고 리튬을 대체할 만한 물질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몇 가지 대안들은 연구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있잖아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있고 마그네슘 배터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적 과제가 남아요.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리튬보다 저렴하죠. 당연히 저렴하죠. 나트륨 널린 게 나트륨인데, 그죠? 에너지 밀도가 안 받쳐줘요. 마그네슘 배터리는 어떻게 되냐면 높은 에너지 밀도가 에너지 밀도는 나오는데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아직 기술적인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아직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아직 한계가 있는 거고, 안정성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갖고 리튬이 앞으로는 향후 한 20년 정도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리튬주의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소리고, 리튬 같은 경우는 사실 소재 특성상 너무 장점이 많습니다. 얘가 일단 이 가장 이제 커다란 장점은 에너지 밀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제 효율을 낸다라는 거고, 수명도 길고요, 충전도 빠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가볍고 컴팩트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적절하게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안정성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리튬이 굉장히 좀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어떤 장점을 가진 회사입니까? 리튬 광석부터 시작해 갖고 이 배터리 광석뿐만 아니라 염수, 그리고 뭐 리사이클 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재 생산, 완전 이제 수직 계열화된 구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이 포스코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리튬 추출 기술,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자체 개발한 기술. 그러니까 이거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친환경적인 이런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원 확보, 뭐 아르헨티나나 칠레 이런 주요 리튬 생산국에서 광산 권리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30년까지 리튬 생산 캐파를 지금 몇십만 톤으로 막 확대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요 배터리 제조 업체들과의 이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염수에서 이 리튬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친환경이 대세니까, 지금 친환경 생산을 하려면 결국에 물을 적게 쓴다라는 거예요. 물을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추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걸 이제 적게 쓸 수 있고, 점토 리튬, 진달리 소스, 점토 리튬 이슈도 있고, 그죠? 어쨌든 이 포스코 그룹은 계속적으로 이런 R&D를 통해서 이 리튬 추출을 하고 이제 가공하는 이런 기술들을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리사이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원재료, 그러니까 이런 광석이나 염수를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추출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거는 이제 감소세로, 앞으로는 이제 그 기술력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리튬을 다시 리사이클링, 재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포스코 그룹의
경쟁력이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이 CATL, 중국 CATL의 감산 소식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인 게, 자, 이렇게 그 가격 시세가 다운이 되고 이후에 이제 생산 감소가 이제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리튬 시세가 쭉 이제 올라가는 성향을 이제 보였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리튬 시세 반전보다는 주가가 선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리튬주들이 반전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룹이 중국으로부터 이제 소재를 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해외 우려 기업 집단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탈중국화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노력을 일환으로 해갖고 이제 탄자니아 흑연 광산 지금 개발하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이제 호주 기업이랑 협력을 해갖고 이 탄자니아 쪽에 이제 흑연 광산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개발하는 규모가 이 전기차 126만 대 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이 흑연을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 밖에 이제 리튬, 코발트, 니켈 확보를 위해서 이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수입원을 좀 다변화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쪽으로 계속해서 이 리튬 투자를 하고 있고, 염호,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서 리튬 생산 계속해서 요거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호주 쪽에서는 이 니켈 광산 투자 뭐 요거 지금 하고 있고, 호주 그 라벤스 소프 그 니켈 광산 있거든요. 여기서 투자해갖고 니켈 자원을 또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이 포스코 그룹이 니켈 재련소를 또 그 건설해갖고 배터리용 니켈을 또 생산할 계획이고, 어쨌든 이러한 이제 노력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재의 어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 갖고 이 기존의 이 중국 물량들, 그동안 이제 썼던 이 물량들, 이거를 어느 정도 커버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이제 IRA, 미국의 이런 활동들이, 포스코 그룹의 이런 활동들이 미국의 IRA 세제 혜택과도 굉장히 커다란 연관성을 맺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 IRA 자체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일정 비율을 미국이나 이 미국과의 이런 FTA 협정을 맺은 이 체결국에서 조달을 해야지만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이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뭐 포스코 그룹은 굉장히 그런 일련의 일들을 잘 진행하고 있고, 뭐 최근에 투자 축소에 대한 2차 전지 소재 투자 축소에 대한 우려는 이미 그건 불식이 된 상황이고, 그죠? 앞으로 이제 꽃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 자, 이제 두 가지 이슈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잠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자료 찾고 막 한다고 지금 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좋아요 한 번씩은 박아주시고, 자,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대선이에요. 대선. 트럼프랑 바이든, 트럼프랑 그 해리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TV 토론회가 있은 이후에 좀 해리스 쪽으로 민심이 좀 많이 부동표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선거는 역시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표들이 이쪽으로, 해리스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다. 좀 오히려 지금 최근에 2차 암살 시도까지도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랑 해리스의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내 2차 전지 섹터 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좋은 이슈죠. 그죠? 자, 그래서 해리스 51%, 트럼프 45%, 뭐 지금 3%포인트에서 6%포인트 까지 이제 지지율이 좀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해리스는 약간 그 TV 토론회에서 계속적으로 트럼프의 약점들을 효율적으로 공격을 했었고, 트럼프도 나름 이제 좀 뭐 제가 생각했을 땐 선방을 했다라고 하지만 약간 그 언론상으로는 좀 너무 대응을 잘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해리스를 공격함에 있어 갖고 이제 큰 게 이제 바이든을 공격하는 바이든 현재 정책 이 바이든이 경제 다 망치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오고 하는 것들이 다 바이든 때문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해리스는 뭐 해리스 나름대로 나는 바이든이 아니다 아니 네가 부통령이었잖아 임마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은 어쨌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해리스가 지지율 상으로는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 뭐 이런 거가 되겠고 이제 두 번째가 이 포스코 홀딩스의 이런 개별 이슈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증시 전반의 이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현대차, LG 이런 대기업들의 밸류업 이거를 이제 공식화 이제 하면서 각 기업별로 이런 밸류 체인, 밸류업 프로그램 을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이제 나와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LG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워낙 이 주주 환원을 잘하는 기업으로 또 유명하고 이 밖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비롯해서 포스코 퓨처 인터내셔널 지금 포스코 계열사도 지금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서 4분기 중에 공시를 하겠다.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추가 배당도 물론 나와줄 수가 있을 것이고 혹은 뭐 무상증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나와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그러니까 발행 주식 총수의 6%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이 자사주 소각을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24년부터 해갖고 2026년까지 총 500만 주 2조 원어치를 이제 소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나머지 뭐 4, 지금 총 10%에서 4%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현재 이제 한국 예탁결제원에 보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교환 청구된 거 요거 이제 예탁을 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나중에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사주 6% 정도는 이제 소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 이제 4분기 때 이제 발표될 그 이제 그 내용에서 과연 이제 추가적으로 알파가 무엇이 나와 주느냐. 요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특별 배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사주 소각 플러스 이제 알파 이 알파가 무엇이 나와 주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주주 환원의 끝판왕은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해놓고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게 이게 주주들한테 이제 좋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사주로 이제 6%를 이제 소각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2조 원어치를 소각을 하는 거니까. 이 전기차 캐증 구간에서 이런 쪽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재무 구조가 단단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갑니다. 결국엔 가는데 자, 그 시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강력한 저항 라인대인 지금 어디입니까? 40만 원대. 40만 원대를 과연 이제 치고 올라갈 것인가? 지금 여기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강력한 또 매물대 저항을 또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40만 원대 안착 흐름이 나오는 게 지금은 가장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셔도 역배열 추세가 너무 강하거든요. 이걸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바닥권에서 강력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 그러고 나서 눌렀을 때 그때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이제 확실한 방법이긴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좀 그 기회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사실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영원히 뭐 20만 원대에 산다라고 했는데 영원히 안 올 가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번에 뭐 20만 원대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매집을 하는 게 사실 답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뭐 조금씩 좀 매집을 하시면 뭐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내일 새벽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사실 뭐 25bp를 인하를 할 시, 이거는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고 50bp를 인하를 할 시에 이거를 또 호재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걸로는 지금 불충분하다라는 시각이 25bp고 50bp 인하 시는 이거 뭔가 경기 침체 아니야? 뭐 이런 거 같은 건데 저는 사실 이 확률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연준이 내일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며 주식시장이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이 시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연준의 어떤 그 금리 결정 이후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중기적으로는 만약에 뭐 이 금리 인하 자체가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그걸 또 기회로 삼아야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이제 금리 결정하면서 경제 전망, 그리고 점도표 전망, 기자회견을 통해서 침체 없는 선택적 인하다. 이런 내용만, 이런 신호가 잘 전달만 돼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증시가 호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내일 흐름을 한번 보겠는데 이번 주에는 아마도 좀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가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여기서 한번 밀렸다가 가는지 바로 여기서 갔다가 저항받는지 요거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자, 어쨌든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더 좋아요, 사실. 지금 단기적인 이 추세 저항 구간이 지금 39만 원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39만 원대에서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수급상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저는 단기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자, 내일 이제 연준이 어떤 발표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